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글로벌 에너지 허브 조성 등 초광역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공항 이전 등 시도 간 갈등 해소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경찰 수사 중 신병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광양시장의 공백이 5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극장이 개관 86년째를 맞아 내일부터 영화제를 엽니다. 100년 전 무성영화부터 현대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도 동석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초광역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광역 협력 전략 보고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스마트 메가시티와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달빛 철도를 통한 경상권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등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멀어졌던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이 기대되고 거리감도 좁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대구 달빛동맹과 목포, 여수, 남해, 거제를 잇는 남해안 신성장 해안 관광벨트 등을 중심으로 경상권과의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을 스마트 메가시티로 조성해 친환경 자동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선정된 광주 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확대해 글로벌 에너지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이용석 광주시장은 광역 지자체 간 협력이 경제 행정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해온 공동 운명체이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도민도 절반 이상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번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군공항 이전 등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낼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시가 서진건설에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서진건설과 어등산 관광단지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사업 제한 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 대상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기존 민간 개발을 비롯해 공공개발 등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병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광양시장의 공백이 벌써 5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정 시장 측은 사퇴 없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밝혀 시정 공백 우려와 함께 시장 자리를 수사 방패막으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80대 1명이 숨진 광양시 진상면. 산사태 매몰 구조 현장에서 광양시 공무원을 지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도지사였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위험성이 대비가 시켜놓고. 지난 5월부터 정연복 광양시장이 신병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시정 차질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휴가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면서 인사권과 결재권은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사에다가 컴퓨터를 다 설치해가지고 전자결제로 다 들어가는. 문제는 정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 인사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정 시장이 인사권을 쥐고 수사를 받으면서 공무원 진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조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적법한 수사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시의회와 시민단체도 침묵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모았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지 않겠냐. 부시장도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속으로 2차례 광양시장에 당선되는 등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시 안팎의 분석입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수사보다는
신병 치료를 내세운 정 시장의 일정에 끌려다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2차 소환 조사나 송치 여부 등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자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극장이 개관 86년째를 맞았는데요. 옛 모습을 간직한 광주극장에서 100년 전 무성영화부터 현대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립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작은 극장의 영사기사를 주인공으로 한 1924년 영화 셜록 주니어. 무성영화 시대 찰리 채플린과 쌍벽을 이뤘던 버스터 키튼이 주연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영화제 개막작으로 대사가 전혀 없는 무성영화에 피아노와 드럼의 라이브 연주가 영화 상영 45분 내내 이어져 1920년대 극장을 재현합니다. 1958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의 공연 실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한여름밤의 재즈에선 루이 암스트롱, 척 베리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무대가 스크린 가득 펼쳐집니다. 개관 86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이 올해로 7번째 광주극장 영화제를 엽니다. 무성영화 2편과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국내외 영화 17편이 소개됩니다. 베를린과 칸느 등 영화제와 평단의 사랑을 받은 독일의 거장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과 미국 인디 영화를 대표하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작품이 집중 조명됩니다. 그 영화를 보는 어떤 즐거움들을 오래된 극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만끽하고 관객과 영화가 서로 재해하고 또 극장과 관객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1935년 개관해 86년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 광주극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송간판도 영화제 개막에 맞춰 극장 전면에 걸립니다. 광주극장만큼은 유일하게 이 어떤 전통 그리고 추억 그리고 또 골목의 어떤 미술로서 끊이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0년 전 무성영화부터 최근작까지 영화를 통한 시간여행을 떠나는 광주극장 영화제는 내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목포와 구례 등 전남 3개 초중학교에서 학생 11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구례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4명, 초등학교에서 3명이 확진됐고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 학생들이 학원이나 영재원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4명, 전남에서는 1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지 등에 추가로 임시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한평 엑스포공원과 목포 평화광장, 장흥 우드랜드 등 주요 관광지 7곳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선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한평 천지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도 이달 말까지 임시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광주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이 동석한 남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자리에는 현직 경찰 간부도 함께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데 급급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밤 광주시 동구의 한 술집. 일행 5명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한 남성이 동석한 여성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여성이 핸드폰을 들고 뭐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남성이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얼굴을 맞은 여성은 그대로 쓰러지고 다른 일행들이 황급히 말린 뒤 남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때리신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다 가장 늦게 자리에서 일어선 한 남성, 현직 경찰 간부입니다. 여자의 상황을 살피는 듯 하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뒤로도 다시 들어온 가해 남성은 2차례에 걸쳐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폭행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온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처음 동석했던 경찰 간부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해당 간부와 부서장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전달 받았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 여성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해단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당원 국민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자신은 이번에 패배했지만 여러분의 신념은 실패한 게 아니라며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이 지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건 당원들이 경선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난 여수를 찾아 현장 실습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심 후보는 여수 웅천동 마리나 요트장을 찾아 현장 실습은 교육인데 교육을 받다 죽어야 하냐며 다 중지시키고 전수조사해서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홍군이 12kg에 달하는 납 벨트를 메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잠수 자격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보통 사람의 2배 달하는 납덩이를 묶어 내려보낸 것은 살인 행위라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안대학교 총장의 교비 횡령과 족벌 경영에 대한 KBC 탐사보도 이후 총학생회가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안대학교 총학생회와 충청권 대학생연합회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훈 총장의 반복된 교비 횡령과 총장 부부의 잘못된 대학 운영으로 부실대학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총장 부부의 퇴진, 종합감사, 이사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KBC 기동탐사부는 세안대 총장의 교비 횡령과 재판 지연 논란, 총장 가족회사와 대학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캐스퍼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광주시가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 시민에게 취득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광주시의회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목표로 시의회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사립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초중고별, 설립 유형별 정원 내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28.5%, 전남은 29.1%에 달했습니다. 반면 국공립의 경우 광주는 3.5%, 전남은 7.9%에 그쳤는데 당초 기간제 교사제 취지와는 달리 사립학교가 학급 감축과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위탁 농지 제도가 농지법 위반 피난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임대 위탁받은 농지는 13,932헥타르로 이 중 농지와 위탁자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관외 위탁 농지가 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인천 등 8대 대도시 거주자가 전체 관외 위탁 농지의 78%를 소유해 농지 위탁이 농지법 위반을 피한 투기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